품사는 네모네모이고 어수는 세모세모이다. 영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어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조사나 어미가 없고 융통성이 없어서 어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언어라고 할 수 있지요. 말하자면 음악으로 치면 한국어는 재즈이고 영어는 클래식이랄까요? 이미 생얼어되고 체어된 한국어로 무장된 한국인에게 영어는 뭐랄까?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굴욕감을 느끼게 했었죠. 학창시절 영어 수업 시간이나 통과해야 하는 각종 시험에서 말이죠. 네, 공감합니다. 영어는 언어학상으로는 태생적으로는 굴절어지만 현대 영어는 고리버에 가까운 언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용 변화를 하지 않고 문법적 관계가 그 단어가 문장 속에 놓이는 어순이나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문장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를 전제로 영어 문장에는 어순의 특성에 따라 어법에 맞게 배열되는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과 규칙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런 관행적 흐름을 도구화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품사의 양과 음의 기호를 부여하고 이를 원리화하여 어순의 공식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양음양이분 공식이랍니다. 자석의 원리는 S극과 N극은 인력, 즉 당기는 힘이 S극과 S극, N극과 N극은 청력, 곧 밀치는 힘이 작용하지요. 이처럼 양음양 이분 공식에서도 양과 음은 마치 각각 자석의 S극이며 N극과 같은 이치를 갖는데요. 영어 문장에서 이 공식을 적용시키면 양과 음이 순차적으로 교차하며 결합하며 위치되는 패턴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같은 극 사이에서는 밀쳐내고 다른 극 사이에서는 찰떡궁합처럼 사이좋게 붙어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영어 문장에서도 양군과 음군이 보시는 것처럼 교차되며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자리의 언어라고 합니다. 즉, 영어의 어수는 문장의 성분상에 품사가 자리하는 규칙입니다. 양음양 이분 공식은 품사는 기호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하에 양과 음으로 표식되는 품사가 문장 성분 내에서 서로 교차, 반복하며 자리하는 하나의 어순 공식인 것입니다. 팔품사로 명사는 기호로 양양입니다. 곧 겹양이지요. 그리고 대명사는 양이고 곧 양입니다. 자동사는 기호로 음양입니다. 곧 쌍음양이지요. 타동사는 기호로 음음입니다. 곧 겹음이고요. 그리고 형용사는 서술형용사 및 토치형용사로 쓰이면 기호로 음양이고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수식어로 쓰이면 기호로 양음이 된답니다. 자리가 바뀌면 기호도 변하는 것이지요.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기호로 음양이고요. 간혹 명사 앞에서 혹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서 전치수식어로 쓰이면 기호가 양음이 된답니다. 역시 영어가 자리 언어라는 것이 실감이 되시지 않나요? 자리가 이동되면 품사나 단어 모양은 바뀌지 않는데 기호가 앞뒤로 바뀐다? 바로 이것이 양음양 이분 공식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감탄사를 팔품사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계신데요. 양음양 이분 공식에서는 그냥 부사로 보고 품사를 칠품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호로도 음양이고요. 전치사는 즉 음입니다. 대체로 명사와 결합하면 합성구를 이루어 형용사구 및 부사구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사는 전치사와 같이 연결어로서 같은 기호로 즉 음입니다. 주로 절을 연결하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루지요. 궁금하셨을 텐데요. 기호를 에워싸고 있는 괄호는 즉 단어는 대괄호로, 구는 화살호로, 절은 중괄호로 구분한답니다. 그 이외에 기호로 표식되는 품사류가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장 예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빈칸에 올 품사가 어떤 것인지. 모든 문장은 순차적으로 양 등이 교차하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빈칸 좌우 앞 뒤의 기호를 보는 거 잊지 마시고 판단해 보세요.
어떠세요? 동일한 단어인데 거의 전 품사로 쓰이는 like가 품사에 따라 자리에 위치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문장의 어수는 양과 음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양음양 이분 공식이 정확히 적용된다는 거 느끼셨나요? 그리고 또한 빈칸 좌우를 보고 바로 빈칸에 들어갈 기호와 그에 맞는 품사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양음양 이분 공식이라는 것이 전혀 생소한 아주 새로운 이론처럼 들리고 처음 듣는 것이라 영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한편 혼란스러우면서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전 문제에 양음양 이분 공식이 직접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기출된 변형 토익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빈칸 앞뒤를 보니까 조동사 그리고 낫은 기호로 음양이고 뒤에 한정사 더는 양음이므로 곧 빈칸은 음음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타동사를 골라야 하니 유일한 타동사인 리치인 10번 정답.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모두 자동사이고 기호로는 음양이잖아요. 만일 기호로 음인 전치사 에 또는 인 그리고 to 등을 동반했으면 양음양 이분 공식에 맞는 어순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2번으로 갈까요? 빈칸 앞은 없고 뒤가 소유격인 한정사, 양음이 왔으니 빈칸은 음이 되겠지요. 음으로서는 연결어인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가 될 텐데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절이고 완전한 명사절로서 양인 절 앞에 오는 접속사가 되어야 하니 전치사인 비번 제외하고 모두 접속사이지만 해석상 비번 올도우가 정답. 자, 3번으로 갑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 문제이군요. 고, 양음양 이분 공식 적용 타임이지요. 빈칸 앞은 형용사 음이 기호로 양음, 뒤는 전치사 프롬으로 기호로 음이어서 고로 양양이 되니까 품사로 명사인 비번 어플로즈가 정답. 쌤, 왜 해석은 안 하고 문제를 푸시나요? 해석은 안 해주시나요? 문제에서는 양음양 이분 공식을 적용하게 될 때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즉, 품사 문제에 관해서는 5초 안에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보너스로 해석해 볼게요. 3번은 한 신입사원 즉 최근에 입사하여 홍보부서에 합류한 미스터 박이 받았대요. 매우 따뜻한 찬송을요. 진원지는 그 회사의 이사진으로 붙어요. 네, 맞아요. 제한된 짧은 시간에 일일이 해석을 하면서 풀면 고득점을 얻기가 힘들죠. 설사 원어민이라 해도 그렇게 풀면 안 되겠지요? 물론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요. 품사 문제에 관한 한 바로 뭐죠? 이분 공식. 자, 각설하고 4번 역시 품사 문제. 빈칸 앞은 한정사인 양은 뒤는 전치사로서 응. 정답은 양양인 명사인이 10번 정답. 쌤, A번의 셀렉팅은 양음양 이분 공식의 신형 문법에서는 구형 문법의 동명사를 명동사라고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했지 않았나요? 그럼 A번은 왜 정답이 안 되나요? 명동사는 즉 말하자면 구형 문법에서의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지만 동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셀렉트가 타동사이니 기호로는 양음이 되는 것이고 어떤 목적어인 대상이 와야 되는데 없으니 자동 탈락이죠. 자, 이어서 5번 가보죠. 빈칸 앞에 전치사로 음이 될 테고 뒤는 명사로서 양양이니 빈칸은 양음이 되겠네요. 선택지에서 소유격을 골라야 하니 D번, 이 정답. 자, 마지막이네요. 6번, 보니까 빈칸 앞 한정사. 한정사는 품사로 형용사인 양음, 뒤를 보니까 전치사로서 음이고요. 그래서 빈칸은 양양이 될 터이니 10번 정답. 아, 그리고 B번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탈락이죠. 자, 이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조금은 의문이 풀리고 믿음이 좀 가시나요? 물론 첫 숟가락에 배부른 법은 없겠습니다. 양음양 이분 공식으로 대표되는 신형 문법은 구형 문법과 달리 용어에서도 생경하고 문법을 설명하며 전개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다소 낯설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양문법이라는 것이 일본학자들이 원어 문법을 그대로 일본어한 문법으로 번역하고 소위 오형식으로 대표되는 하물며 정통 영미문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론으로 포장하고 또다시 그대로 베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국내로 도입이 되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과
각종 시험 문제 등에서 패러다임으로 주류를 형성하며 근 한 세기 동안 지배하여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영어로부터의 두려움의 해방은 요원했고, 영문법 교수법의 진전과 개선은 뒷전이고, 불필요한 이론 논쟁이나 시험 점수 위주로 집약된 내용을 정리해서 이를 암기 강요 및 정답 선택의 요령 전수에 집중되어 여전히 영미 문법 및 일본식 문법의 올가미에 함몰되어 왔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과제를 안고 근원적으로 영어의 형태론적 특성인 어순 구조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가 영문법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며 능률적인 학습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단연간의 인고의 기간을 거치며 객관적 검증 끝에 이론적으로 정립한 양음양 이분 공식의 발견자는 제국적인 지적 침탈에 도종 신형 문법으로 무장한 독립군의 각오와 자세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